여러분, 혹시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정면으로 맞서는 것뿐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잠시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의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정복해야 할 대상처럼 힘으로 억눌러야만 사라진다고 하는 이 널리 퍼진 생각은 단순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랫동안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었던 근본적인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칼 융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두려움은 패배시키거나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신 반드시 이해되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가장 큰 오해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애쓰는 한 그 두려움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계속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두려움 속에 당신의 가장 깊은 자유로 향하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알아차림 즉 자각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잠시 멈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몇 분 동안 당신은 두려움에 대해 알고 있던 거의 모든 것이 불완전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작은 인식의 전환 하나가 당신이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영원히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잠시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그 감정을 밖으로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의 두려움을 외부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그 행위 자체가 진정한 이해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하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이자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칠 때마다,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두려움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온 메신저로 보았습니다. 이 메신저는 종종 마주하기는 어렵지만 영원히 무시할 수는 없는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라, 혹은 그냥 이겨내와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회는 두려움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며 용기만 있으면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믿도록 우리를 길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그 두려움이 어쩌면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되돌아온 적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융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두려움이 부숴야 할 벽이 아니라 우리를 안내하는 이정표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정표는 우리 정신의 어느 부분이 간절하게 바라봐달라고 외치고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깊숙이 묻어두었거나 거부했거나 혹은 숨겨왔던 우리 자신의 조각들입니다. 때로는 어둡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그 요소들이야말로 우리가 기꺼이 마주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줄 성장의 씨앗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통합해야 할 자기 자신의 측면들을 마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내면에 그림자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말이죠. 그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약하거나 창피하거나 가치 없다고 딱지 붙인 모든 것을 숨겨두는 우리 자아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향해 돌아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두려움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험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자각을 가지고 그 어둠 속을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융에게 두려움은 그저 불편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본질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두려움은 나타났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 되돌려줄 수 있는 안내자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사회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순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피하거나 다른 것에 정신을 팔거나 의지력으로 짓누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의 진짜 정체, 즉 당신의 관심과 존재, 그리고 연민을 요구하는 무의식으로부터의 심오한 신호라는 것을 결코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예로 들어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불안을 제거해야 할 증상으로 취급합니다. 약을 먹고 억누르고 다른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립니다. 하지만 융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이 불안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마주하기를 꺼리는가? 이 불안함 밑에는 어떤 더 깊은 진실이 놓여 있는가? 이러한 접근은 공포증, 비합리적인 두려움, 혹은 우리 삶을 내내 따라다니는 듯한 정의할 수 없는 불편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감정들은 무작위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탐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내면 풍경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집단적인 경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지식, 기억, 그리고 원형의 거대한 저장고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당신의 개인적인 두려움은 종종 더 깊고 보편적인 두려움, 즉 모든 문화와 역사를 관통하여 존재하는 패턴들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조건 자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닌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원형 중 하나인 우리 존재의 유한함에 대한 자각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절이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안전, 양육,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우리의 원초적인 갈망을 상징하는 모성 원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단지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공유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깊은 연결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식하는 것은 당신이 판단이 아닌 호기심과 연민으로
자신의 두려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두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하려면 먼저 그가 묘사한 인간 정신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융은 마음을 단일한 개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과 무의식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으로 설명했으며 각 부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아,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자기, 그리고 집단 무의식. 이 모든 요소들이 당신 안에서 당신의 행동, 감정, 그리고 두려움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은 종종 무의식이 인정받고 싶어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고 억압된 기억 혹은 방치된 당신 정체성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대를 통해 물려받은 조용히 전해졌지만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마치 물리쳐야 할 적처럼 단순히 맞서는 것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듣기를 거부하는 것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을 압도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의식,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이라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종종이 모든 층에 스며들어 명확하게 보이는 형태에서부터 깊이 숨겨져 모호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식의 수준에서 두려움은 비교적 직설적이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망칠까 봐 두려워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을까 걱정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무서워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두려움은 특정하고 가시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융은 의식적인 두려움이 종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묻힌 훨씬 더 깊은 문제들의 가시적인 증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단순히 대중연설을 두려워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말하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겪었던 굴욕, 거절, 혹은 조롱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금은 개인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 무의식은 우리가 억압하거나 잊어버린 모든 것의 저장고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의 일부가 바로 여기에 거주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이러한 민감한 내용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기제, 즉 수호자처럼 나타납니다. 특히 융은 무의식의 한 요소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의식적인 정체성으로 통합하지 못한 모든 특성들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바로 이곳에서 가장 강력한 원천을 찾습니다. 항상 강하고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취약함에 대한 압도적인 두려움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단순히 취약함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개인이 마주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림자 속에 묻힌 자기 자신의 버려진 조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러한 어두운 측면을 더 많이 부정할수록 두려움은 더욱 강렬하게 자라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진정한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경고하려는 듯 더 크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융이 관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내면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 일시적인 기분 전환 또는 외부적인 해결책을 선호합니다.
개인 무의식을 넘어 융은 더 깊고 보편적인 정신의 층인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 영역에는 모든 문화와 역사적 시대를 아우르며 공유되는 행동과 경험의 상징적인 패턴인 원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원형들 중 다수는 두려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웅의 원형을 생각해 봅시다. 영웅은 용기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영웅의 여정은 항상 미지의 것, 그리고 공포와의 만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영웅은 괴물과 맞서고 지하 세계로 내려가고 내면의 악마와 대면한 후에야 비로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괴물들은 문자 그대로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든 인간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씨름해야 하는 보편적인 두려움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 다른 중심적인 원형은 그림자 그 자체입니다. 그림자는 단지 개인 내면에 억압된 물질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사회에 의해 집단적으로 부정되거나 숨겨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은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숨겨진 잠재력과 가장 깊은 내면의 갈등을 모두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은 이 대면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성화, 즉 우리 정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여 진정으로 온전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두려움은 이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에 접근하고 있다는 영혼의 속삭임이자 신호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거나 도전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직업에 깊이 불만족스러우면서도 직장을 바꾸는 것을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은 재정적 불안이나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합리적인 걱정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에 대한 갈망과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욕망 사이의 더 깊은 내면의 갈등, 즉 줄다리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메신저인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을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둠이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숨겨진 보물, 통찰, 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융의 가장 심오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두려움이 종종 변화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도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화할 준비가 되었지만 여전히 변화에 저항하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중년의 위기를 예로 들어보죠. 융이 깊이 연구했던 주제입니다. 인생의 특정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압도적이고 불안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에서의 중요성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또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융의 접근법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는 우리가 그러한 불편함에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맥락에서 두려움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피해왔던 영역을 탐험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현대 문화는 종종 다른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가능한 한 빠르고 고통 없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집착합니다. 수많은 책, 동기부여 연설, 그리고 자기개발 전문가들은 5가지 쉬운 단계로 두려움을 정복하거나
불안을 영원히 없애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융의 철학은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지도록 초대합니다. 만약 두려움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스승이라면 어떨까요? 두려움은 아마도 우리가 가진 가장 정직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상처를 입었는지, 어디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정신에 파편화되거나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자가 아니라 호기심 많은 탐험가로서 감히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우리 존재의 바로 그 핵심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려움은 신성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순을 포용하며 인간 존재의 신비 속으로 온전히 발을 들여놓기 위해 건너야 할 문턱이 됩니다. 자, 이제 융의 심오한 관점을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이론은 살아낼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매우 성공한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대중의 인정, 그리고 훌륭한 사회적 관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거나 새로운 도전을 제안받을 때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마비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이나 신중함처럼 보였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그녀는 실패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접근법은 그녀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거나 그냥 해봐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마리아나의 두려움은 단순히 실패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그림자, 즉 그녀가 평생 동안 억압해온 자기 자신의 일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면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취약함, 불완전함, 그리고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을 자신의 그림자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성공 가도를 달릴수록 이 그림자는 더 어둡고 위협적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 그림자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고 새로운 도전을 피함으로써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나가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싸우는 대신 두려움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실패가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마비시키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신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라고 상기시켜주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저항이 종종 명백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융은 지적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부인, 미루기 또는 문제의 근본을 덮어버리는데 불과한 임시방편에 대한 강박적인 탐색으로 위장하여 우리 눈앞에 숨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피상적인 행동들은 무작위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실 그가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 즉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완전히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의 발현입니다. 그는 변화에 대한 이 저항이 깊이 상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 익숙함이 불만이나 정서적 침체로 가득 차 있더라도 익숙한 것을 떠나기를 꺼리는 심오한 내면의 저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은 무의식적인 패턴을 인식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성찰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가? 두려움에 뿌리를 둔 것처럼 보이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은 무엇인가? 내 꿈속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주제가 있는가? 이러한 성찰적인 질문들은 단순한 심리학적 연습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정신 내부에 숨겨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무의식과 원형의 렌즈를 통해 두려움을 탐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단순히 성가신 것이나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를 심오한 내면의 변화로 이끌 수 있는 신성한 관문이 됩니다. 융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용기와 호기심으로 접근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처럼 보이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융이 그토록 명료하게 표현했듯이 모든 끝은 또한 다른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이야기의 의도는 당신의 삶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관계를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으로 보는 대신 우리는 두려움을 예상치 못한 동맹자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변화의 진정한 본질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더 통합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나아가는 다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두려움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들이 단순히 불편한 감정 상태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삶에서 더 큰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영역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벗어나고 싶은 무언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더 깊은 연결에 대한 갈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보십시오. 이것은 종종 우리가 우리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외부적 성취의 자기 가치를 너무 밀접하게 연결했음을 나타냅니다. 융은 두려움을 무의식으로부터 온 메신저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인정받고 통합되고 이해되기를 갈망할 때 정확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초대장입니다.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개성화의 길, 즉 진정한 당신이 되어가는 여정은 정신의 모든 측면, 특히 우리가 보통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부분들의 통합을 요구합니다. 이 맥락에서 두려움은 나침반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탐험되고 받아들여지고 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바로 그 부분들을 향해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을 위협이 아닌 안내자로 대하기 시작할 때 온전함으로의 여정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융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두려움에 저항할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마서 더 강해지고 종종 불안, 자기 파괴적 행동 또는 심지어 갈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접 마주하고 그 뿌리를 추적할 때 우리에 대한 그것의 힘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심리적, 영적 맥락에서 자유는 두려움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식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는 자가 아니라 당신의 동반자로서 곁에서 걷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탐험을 마무리하며 당신이 두려움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융에게서 영감을 받은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당신의 두려움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과 함께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서두르지 말고 당신의 대답을 적어보세요. 당신의 호기심이 당신을 이끌도록 하십시오. 둘째, 그림자 통합을 탐험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피해왔는가? 나는 내 자신의 어떤 측면을 싫어하고 숨기거나 부정하는가? 두려움은 종종 이러한 그림자 측면, 즉 우리가 가치 없거나 위험하다고 여겼던 우리 자신의 조각들로부터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메신저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꿈을 안내자로 사용하십시오. 융은 꿈이 무의식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섭거나 불편한 시나리오에 대한 꿈을 꾼다면 그것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분석하십시오. 어떤 상징이 나타나는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꿈은 당신이 깨어있는 삶에서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강력한 실천법은 불편함 쪽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에게 후퇴하라고 말할 때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자신에게 도전하십시오. 이것은 혼돈 속으로 뛰어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저항 너머에 있는 것에 감히 접근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관리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해독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세계의 풍경을 반영하며 통합, 온전함, 그리고 자기 실현을 향해 당신을 부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개성화를 향한 영혼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용해야 할 무언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두려움이 솟아오를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호기심과 용기로 그것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당신의 두려움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이 변화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탐험하는데 도움이 될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호기심과 용기를 잃지 여러분, 혹시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정면으로 맞서는 것뿐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잠시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정복해야 할 대상처럼 힘으로 억눌러야만 사라진다고 하는 이 널리 퍼진 생각은 단순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랫동안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었던 근본적인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칼 융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두려움은 패배시키거나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신 반드시 이해되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가장 큰 오해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애쓰는 한 그 두려움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계속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두려움 속에 당신의 가장 깊은 자유로 향하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알아차림 즉 자각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잠시 멈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몇 분 동안 당신은 두려움에 대해 알고 있던 거의 모든 것이 불완전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작은 인식의 전환 하나가 당신이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영원히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잠시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그 감정을 밖으로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의 두려움을 외부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그 행위 자체가 진정한 이해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하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이자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칠 때마다,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두려움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온 메신저로 보았습니다. 이 메신저는 종종 마주하기는 어렵지만 영원히 무시할 수는 없는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라 혹은 그냥 이겨내와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회는 두려움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며 용기만 있으면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믿도록 우리를 길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그 두려움이 어쩌면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되돌아온 적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융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두려움이 부숴야 할 벽이 아니라 우리를 안내하는 이정표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정표는 우리 정신의 어느 부분이 간절하게 바라봐달라고 외치고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깊숙이 묻어두었거나 거부했거나 혹은 숨겨왔던 우리 자신의 조각들입니다. 때로는 어둡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그 요소들이야말로 우리가 기꺼이 마주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줄 성장의 씨앗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통합해야 할 자기 자신의 측면들을 마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내면에 그림자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말이죠. 그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약하거나 창피하거나 가치 없다고 딱지 붙인 모든 것을 숨겨두는 우리 자아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향해 돌아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두려움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험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자각을 가지고 그 어둠 속을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융에게 두려움은 그저 불편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본질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두려움은 나타났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 되돌려줄 수 있는 안내자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사회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순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피하거나 다른 것에 정신을 팔거나 의지력으로 진노를 하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의 진짜 정체, 즉 당신의 관심과 존재, 그리고 연민을 요구하는 무의식으로부터의 심오한 신호라는 것을 결코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예로 들어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불안을 제거해야 할 증상으로 취급합니다. 약을 먹고, 억누르고, 다른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립니다. 하지만 융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이 불안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마주하기를 꺼리는가? 이 불안함 밑에는 어떤 더 깊은 진실이 놓여 있는가? 이러한 접근은 공포증, 비합리적인 두려움, 혹은 우리 삶을 내내 따라다니는 듯한 정의할 수 없는 불편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감정들은 무작위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탐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내면 풍경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집단적인 경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지식, 기억, 그리고 원형의 거대한 저장고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당신의 개인적인 두려움은 종종 더 깊고 보편적인 두려움, 즉 모든 문화와 역사를 관통하여 존재하는 패턴들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조건 자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닌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원형 중 하나인 우리 존재의 유한함에 대한 자각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절이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안전, 양육,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우리의 원초적인 갈망을 상징하는 모성 원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단지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공유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깊은 연결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식하는 것은 당신이 판단이 아닌 호기심과 연민으로 자신의 두려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두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하려면 먼저 그가 묘사한 인간 정신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융은 마음을 단일한 개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과 무의식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으로 설명했으며 각 부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아,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자기, 그리고 집단 무의식. 이 모든 요소들이 당신 안에서 당신의 행동, 감정, 그리고 두려움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은 종종 무의식이 인정받고 싶어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고 억압된 기억 혹은 방치된 당신 정체성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대를 통해 물려받은 조용히 전해졌지만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마치 물리쳐야 할 적처럼 단순히 맞서는 것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듣기를 거부하는 것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을 압도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의식,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이라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종종이 모든 층에 스며들어 명확하게 보이는 형태에서부터 깊이 숨겨져 모호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식의 수준에서 두려움은 비교적 직설적이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망칠까 봐 두려워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을까 걱정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무서워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두려움은 특정하고 가시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융은 의식적인 두려움이 종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묻힌 훨씬 더 깊은 문제들의 가시적인 증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단순히 대중연설을 두려워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말하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겪었던 굴욕, 거절, 혹은 조롱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금은 개인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 무의식은 우리가 억압하거나 잊어버린 모든 것의 저장고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의 일부가 바로 여기에 거주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이러한 민감한 내용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기제, 즉 수호자처럼 나타납니다. 특히 융은 무의식의 한 요소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의식적인 정체성으로 통합하지 못한 모든 특성들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바로 이곳에서 가장 강력한 원천을 찾습니다. 항상 강하고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취약함에 대한 압도적인 두려움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단순히 취약함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개인이 마주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림자 속에 묻힌 자기 자신의 버려진 조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러한 어두운 측면을 더 많이 부정할수록 두려움은 더욱 강렬하게 자라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진정한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경고하려는 듯 더 크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융이 관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내면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 일시적인 기분 전환 또는 외부적인 해결책을 선호합니다. 개인 무의식을 넘어 융은 더 깊고 보편적인 정신의 층인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 영역에는 모든 문화와 역사적 시대를 아우르며 공유되는 행동과 경험의 상징적인 패턴인 원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원형들 중 다수는 두려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웅의 원형을 생각해 봅시다. 영웅은 용기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영웅의 여정은 항상 미지의 것, 그리고 공포와의 만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영웅은 괴물과 맞서고 지하 세계로 내려가고 내면의 악마와 대면한 후에야 비로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괴물들은 문자 그대로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든 인간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씨름해야 하는 보편적인 두려움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 다른 중심적인 원형은 그림자 그 자체입니다. 그림자는 단지 개인 내면에 억압된 물질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사회에 의해 집단적으로 부정되거나 숨겨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은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숨겨진 잠재력과 가장 깊은 내면의 갈등을 모두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은 이 대면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성화, 즉 우리 정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여 진정으로 온전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두려움은 이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에 접근하고 있다는 영혼의 속삭임이자 신호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거나 도전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직업에 깊이 불만족스러우면서도 직장을 바꾸는 것을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은 재정적 불안이나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합리적인 걱정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에 대한 갈망과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욕망 사이의 더 깊은 내면의 갈등, 즉 줄다리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메신저인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을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둠이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숨겨진 보물, 통찰, 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융의 가장 심오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두려움이 종종 변화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도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화할 준비가 되었지만 여전히 변화에 저항하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중년의 위기를 예로 들어보죠. 융이 깊이 연구했던 주제입니다. 인생의 특정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압도적이고 불안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에서의 중요성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또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융의 접근법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는 우리가 그러한 불편함에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맥락에서 두려움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피해왔던 영역을 탐험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현대 문화는 종종 다른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가능한 한 빠르고 고통 없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집착합니다. 수많은 책, 동기부여 연설, 그리고 자기개발 전문가들은 5가지 쉬운 단계로 두려움을 정복하거나 불안을 영원히 없애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융의 철학은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지도록 초대합니다. 만약 두려움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스승이라면 어떨까요? 두려움은 아마도 우리가 가진 가장 정직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상처를 입었는지, 어디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정신에 파편화되거나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자가 아니라 호기심 많은 탐험가로서 감히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우리 존재의 바로 그 핵심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려움은 신성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순을 포용하며 인간 존재의 신비 속으로 온전히 발을 들여놓기 위해 건너야 할 문턱이 됩니다. 자, 이제 융의 심오한 관점을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이론은 살아낼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매우 성공한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대중의 인정, 그리고 훌륭한 사회적 관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거나 새로운 도전을 제안받을 때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마비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이나 신중함처럼 보였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그녀는 실패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접근법은 그녀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거나 그냥 해봐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마리아나의 두려움은 단순히 실패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그림자, 즉 그녀가 평생 동안 억압해온 자기 자신의 일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면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취약함, 불완전함, 그리고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을 자신의 그림자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성공 가도를 달릴수록 이 그림자는 더 어둡고 위협적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 그림자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고 새로운 도전을 피함으로써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나가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싸우는 대신 두려움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실패가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마비시키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신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라고 상기시켜주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저항이 종종 명백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융은 지적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부인, 미루기 또는 문제의 근본을 덮어버리는데 불과한 임시방편에 대한 강박적인 탐색으로 위장하여 우리 눈앞에 숨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피상적인 행동들은 무작위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실 그가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 즉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완전히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의 발현입니다. 그는 변화에 대한 이 저항이 깊이 상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 익숙함이 불만이나 정서적 침체로 가득 차 있더라도 익숙한 것을 떠나기를 꺼리는 심오한 내면의 저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은 무의식적인 패턴을 인식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성찰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가? 두려움에 뿌리를 둔 것처럼 보이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은 무엇인가? 내 꿈속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주제가 있는가? 이러한 성찰적인 질문들은 단순한 심리학적 연습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정신 내부에 숨겨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무의식과 원형의 렌즈를 통해 두려움을 탐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단순히 성가신 것이나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를 심오한 내면의 변화로 이끌 수 있는 신성한 관문이 됩니다. 융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용기와 호기심으로 접근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처럼 보이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융이 그토록 명료하게 표현했듯이 모든 끝은 또한 다른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이야기의 의도는 당신의 삶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관계를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으로 보는 대신 우리는 두려움을 예상치 못한 동맹자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변화의 진정한 본